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12월 네 번째 주 AI 5대 뉴스 시간이고요. 이번 주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LLM 종류도 좀 많이 있지만 생성 AI를 좀 스페셜하게 쓰는 뉴스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와봤어요. 흥미로운 게 좀 많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는요. 앱사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여기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서 암 치료제 개발을 하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데 여기에 아스트라제네카라고 글로벌 팔마죠. 글로벌 제약회사 큰 곳과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제 공식으로 뉴스가 나와서 꽤 흥미로워서 이걸 좀 파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페인에서 나온 뉴스인데 스페인 프라도라는 도시에 라파엘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 라파엘 그림이 좀 지니가 항상 논란이 됐었던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AI가 드디어 밝혀냈다. AI가 그 패턴도 분석하고 해가지고 밝혀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뉴스는 이건 조금 흔한 거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대법원 뉴스니까 영국 대법원에서 AI가 생성한 특허는 인정할 수 없다. 뭐 대체적으로 AI의 저작권을 인정을 안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영국 대법원이고 그다음에 특허에 대해서 인정 못한다라고 하는 판결이 났다는 것도 꽤 의미가 있는 뉴스라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좀 신기한 종류인데 뇌 올가노이드. 올가노이드는 뭐냐 하면 보통 이제 줄기세포 같은 것들을 여러 개가 분화시켜 가지고 세포 덩어리 만들어 놓은 거를 갖다 올가노이드라 그러거든요. 보통 이제 인공장기나 이런 쪽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용어인데 이거를 생체 칩으로 하는 연구 실험 결과가 좀 또 페이퍼가 발표된 게 있어서 그걸 좀 소개를 드릴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통해 가지고 음악 작곡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요거는 여러분들 직접 해 보실 수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테스트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는 안 드리고 이제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 5개 뉴스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조금 자세히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일단 앱사이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새로운 암 치료법을 위해서 AI 파트너십을 했다라고 한 뉴스고요. 일단 큰 이런 걸 레퍼런스로 하죠. 레퍼런스가 나온 게 되게 큰 뉴스이긴 한데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되게 잘했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아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저도 나름 하게 됐는데 뭐냐 하면은 그 6주 단위로 얘네들이 보통 그 데이터만 갖고 뭔가를 하면 실제 테스트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디에서 장벽을 쌓았냐 하면은 6주 단위로 실제 웨트랩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생물학 관련된 실험실 갖고 있는 걸 웨트랩이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드라이하지 않고 우리가 컴퓨터 하는 건 드라이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씨앗 같은 거 넣고 하니까 젖었다 그래서 웨트랩이라고 부르는데 어 웨트랩에서 실제 실험을 하면서 테스트를 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에세이라고 불러요. 이런 에세이를 특히 단백질하고 단백질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6주 단위로 실험실마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갖고 있는 게 있겠죠. 그거를 활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에다 넣어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틴 단백질 상호작용을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대다수의 그 항암 신약이 항체 신약이 많아요. 항체 신약은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그 암세포 항원을 인식을 해서 잡아먹게 만들거나 표적을 딱 맞춰 가지고 항암제를 투여하거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둘 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과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이제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관련된 데이터가 되겠는데 6주 동안 실험실 데이터를 갖고 획득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안티바디 그다음에 다음에 쓸 수 있는 항암제하고 비슷한 형태의 단백질이시냐 걔 그 디자인을 생성형으로 여러 개를 쫙 만들어내는 AI 엔진. 그러니까 실험 데이터 6주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겠죠. 마치 우리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듯이 거기에다가 파인 튜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6 주간의 데이터를 모아다가 집어넣어서 생성을 쫙 시킨 다음에 이거를 다시 실험실에 가서 이제 이게 맞는지 밸리데이션을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사이클을 돌려서 실제로 이제 만들게 하는 그런 종류죠. 이제 굉장히 그 실험도 잘 알고 AI도 잘 아시는 분들이 한 것 같고 개념적으로는 좋은데 이게 실제 신약 개발에 큰 도움이 되는지 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대형 신약 회사랑 대형 이제
빅파르마랑 하게 되었으니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결실을 내 가지고 빨리 좋은 항암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이거죠. 그 라파엘의 이제 미스테리를 찾아내는 거를 좀 보여 드릴까 하는데, 이게 이 그림인데요. 그 프라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 이게 이제 라파엘의 그림이라고 보통 믿어지고는 있는데 19 세기부터 "아니다. 이거 가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다 그래요. 특히 요 옆에 이제 요셉이 있는데 요셉 그림이 이거 라파엘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위작에 대한 어떤 음모론이 되게 많았는데, 브래드포드 대학교에 있는 AI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해 봤더니 보면은 이거하고 그다음에 요 밑에 여기 장미 있거든요. 이 장미도 "이거 라파엘이 그린 거 아니야." 해 가지고 되게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대충 한 98% 이상 맞출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49 개의 49 개의 라파엘 작업을 통해 가지고 실제 진품을 판별을 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맞춘다라고 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 봤는데, 이들이 이제 뭘 찾아냈냐 하면은 이 전체를 위작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했었더니 60%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그래서 좀 잘라 가지고 해 봤더니 어떻게 판별이 났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라파엘이 그린 거 맞고 요 요셉은 위작이야. 그러니까 요셉 부분만 누가 후대에 그려 넣었다. 이렇게 판별이 됐고, 그다음에 요 아래쪽에 요 장미는 이건 그냥 라파엘이 그린 거가 맞다라고 AI가 판결을 해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진품 명품 진위 판결에도 AI가 좀 많이 쓰일 수 있는 계기가 열린 게 아닐까, 좀 재미있는 뉴스라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 지난 네 번째 주 뉴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라고 하면 충격적인 뉴스인데요. 사이버 컴퓨터. 이게 이제 올거나 올가노이드입니다. 그 스템셀을 이렇게 이용을 해 가지고 신경으로 분할을 시키는데, 이걸 여러 개를 분할을 시켜서 세포가 분열을 해서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덩어리가 져져요, 동그랗게. 그러면 이거를 이제 뇌처럼 조그만 뇌처럼 뇌조직이죠, 뇌조직. 뇌조직으로 만들어낸 건데, 이것까지 하는 거는 요즘 되게 많이 하는 거라서 인공장기 쪽 연구자들이 되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까지는 괜찮은데, 뭐를 했냐 하면은 여기 이 칩, MEA 칩이라고 해서 요 신경 생리학 관련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칩을 아래쪽에 깔고 위에서 또 시그널을 넣어 줘요. 그러면은 이게 데이터가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브레인 티슈가 일종의 신경망 칩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IC 칩처럼 한번 써 보자 해 가지고 해본 거죠. 그 테스트를 해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통해 가지고 학습이 웬만큼 되더라. 이게 이제 구조입니다. 이제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을 인풋을 이렇게 1 차원으로 준 거를 이제 2D로 자극을 해야 되니까 2D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자극을 하고, 여기서 이 안에서 컴퓨테이션이 계산이 되면서 학습이 되겠죠. 학습된 것이 여기서 또 이게 전기가 흐르니까 여기서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록을 갖고 와 가지고 여기에서 디코딩하는 알고리즘을 짜서 아웃풋을 체크를 해서 "뭐다."라고 판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80만 이렇게 이용을 해 가지고 오디오 클립을 통해 가지고 누구 목소리가 맞는지 화자를 찾아낸다 그러죠. 이런 것도 해 보고 했는데 "웬만큼 학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더 자세히 아시고 싶은 분은 이 논문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이렇게 올가노이드로 3D 타입으로 한 건 처음인데, 그전에 요렇게 이거는 이제 방을 만들어 어레이라 그러죠. 2 차원 방을 만든 다음에 신경세포를 자라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렇게 한 거를 이제 칩처럼 사용한 연구는 그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했더니 강화학습 스타일로 해서 이게 딱딱 그 탁구 치는 것 같이 하는 원시적인 비디오 게임이 있는데, 그거 학습해서 하게 되는 거를 요렇게 생긴 어레이에다가 배열에다가 집어넣은 요 신경세포들을 통해 가지고 학습시켜서 했더니 되더라. 이런 연구는 작년에도 나왔었거든요. 이걸 디시 브레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페트리 디시라고 생물학에서 이 배양하는 접시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2D로 깔았으니까 디시 브레인이라고 한 건데, 이런 시도가 계속 있는 거죠. 생체 칩에 대한 것들이 계속 있는 건데, 이번에는 좀 다른 점이 그거를 3D 요 뇌처럼 생긴 올가노이드를 이용해서 했다. 그게 차이점이고, 윤리 문제도 좀 있다고는 하는데 여튼 간에 생체를 직접 이용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수노라고 부르더라고요. 코파일럿에다가 이렇게 그 엣지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에서 수노를 키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어 내용을 쓰는 거죠. 어떻게 어떤 노래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여기 지금 리슨 나오고 뭐 가사도 나오고 코러스도 나오고 해 가지고 곡을 만들 수 있게 해 놨다. 이제 그런 건데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쓰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이제 음악 작곡에 대해서도 AI가 많은 일을 하게 됐다. 요런 뉴스 전해 드리면서 12월 네 번째 뉴스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